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소거 상태와 비디오 중지 상태에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화면은 넘어가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수신기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키워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야 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볼륨은 이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화면들이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중간중간에 생기시는 질문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은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아직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는 수신기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궁금하신 점들도 질문을 채팅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디오는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음소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쭉 화면 넘어갈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오디오가 들리시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디오가 안 들리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1, 2분만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리시면 네, 수신기 쪽 문제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쪽 송출하는 쪽 문제라기보다는 수신기의 볼륨을 꺼놓으신 상태거나 너무 작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Q&A 진행하긴 할 건데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저한테 DM 형태로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네,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아직 보장 입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거 망설이지 말고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졸업생 신문 10답 2편 외대국어 편이고요. 국악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입니다. 지난 이틀 전이죠. 화요일에 일단 그 첫 시간으로 대화령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외대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략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에 뭐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주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담당해온 강사고요. 고입도 뭐 특목고라든가 이제 전사고 입시들을 지난 한
5, 6년 동안, 그리고 대입은 한 10년 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학생들과 같이 이 입시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설명회는 이제 지금 고교 선택이 무엇보다도 화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뭐 입시와 고교 선택 설명회들을 많이 다니시긴 했을 텐데, 이건 강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설명회는 아니고요. 혹시 또 안 들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한테 안 들리시는 분들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들리시는 건가요? 잘 들리는 분들은 좀 잘 들린다고 채팅창에 표시를 몇 분만 해주시면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안 들리시는데 저 혼자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잘 들리신다고 해서 아마 안 들리시는 분은 아마 본인 수신기 쪽이나 뭔가 설정을 조금 만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에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의대부고를 졸업을 하고 이런 학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마 다른 데서는 뭐 대치동이건 어디건 다른 데서는 이런 종합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실제 체험담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리얼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뭐 좋은 얘기만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단점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19년부터 21년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좀 덜 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아주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얻으실 수 있는 무슨 입시 정보나 이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런 차별화된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다른 이제 공식 설명회나 뭐 유튜브에서 얻으실 수 있는 내용은 좀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말씀, 그러니까 입시에서 외대부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2외국어, 보통 이제 외고 같은 경우 전공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외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2외국어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장 궁금해하실 국영수 과목들을 어떻게들 공부를 하는지, 이게 내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것과는 또 좀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증이라든가 뭐 외부 스펙 혹은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입시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질의응답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대략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쭉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것을 마친 후에 이제 주시는 질문들에 맞춰서 답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자료 자체는 이제 작년 외대부고 입시설명에서 가져온 걸 제가 딴 건데, 공식 설명의 내용인데, 올해도 보니까 전형 요강상으로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뭐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각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정원이 350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릴 A그룹 학교로 분류하는 이제 뭐 대원외고, 외대부고, 뭐 민사고, 하나고 중에서는 이 정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은 이제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하실 테니까, 일반 전형 지원하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쨌든 면접, 2차 면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 부분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이제 학교 쪽 오피셜 자료를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까지는 이제 외대부고가 공통 면접 문제가 있었죠. 마치 이제 대입 문제처럼 뭐 자연계, 뭐 인문사회계, 국제계열 각자 푸는 약간 그런 구술 형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이제 그런 제출 서류를 이제 토대로 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공통 문제가 없다는 건 다 개별화된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뭐 이제 여기 컨설턴트들께서는 그냥 질문 3개 묻고 끝이다라고 하시는데, 추가 질문이 가능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위 말 아이들 표현으로 꼬리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중도 높죠. 자, 이제 뭐 입시 관련 내용 정도 하고, 그다음 그럼 이제 외대부고를 보통들 왜 가느냐? 어쨌든 뭐 대입과 관련 지어서 이게 이제 유용하다고 보니까 가시는 건데요. 그
일단 저는 수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수시 결과고 만약 정시까지 합치면 외대부고가 한 60명대로 올라가죠. 서울대 합격자 수가. 뭐 이제 의대 합격자 수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수시 프로그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시 경쟁력을 보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같은 경우 40명이 넘었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고등학교를 약간 그레이드를 가질 때 보통 수시로 매년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를 보통 이제 A 그레이드를 놓고 보는데 이제 A 그레이드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을 상대적으로 대학에서 여유 있게 봐준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고 의대부고 대원외고 정도가 이제 꾸준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30명 이상을 보내온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정시를 합치면 외대부고가 60명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몇몇 그 예고 계열을 제외한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정시라는 건 사실은 재수생이 상당히 끼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은 정시 공부를 시켜줘서 애들이 정시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시는 어디까지나 뭐 개인의 노력이든 사교육의 힘이든 혹은 뭐 1년, 2년 쌓이는 그 시간의 힘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시 프로그램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의대부고는 네, 어쨌든 30명 이상 꾸준히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 하나 변수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다는 걸 고려하셔야겠죠. 네,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네, 이 정도 진학률에도 A 그레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지원 패턴. 자, 이게 어쨌든 제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일단 제가 2021년 걸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2021년 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세부적인 과나, 뭐, 약간 레인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어쨌든, 뭐, 여기 전국구 자사고기 때문에 교과로 거의 가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데, 내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5가지 주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물어보면 내신이 얼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보통 그 4%까지가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다. 그럼 이제 4등까지가 1등급, 때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7%를 더해서 이제 뭐 11%까지가 4 플러스 7, 11%, 그러니까 2등급. 그다음에 다시 11을 더해서 22%까지가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단위 수급해서 이제 쭉 나눠서 뭐 내신 1점대니 2점대, 3점대 그런이 나오는데 그렇게 내신을 환산했을 때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진로 과목의 선택 과목이 생기면 좀 이것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인문사회계열, 국제계열도 보면 이건 일단 인문사회계열 중심인데요. 대략 2점대 중반까지가 서울대 인기학과, 뭐 경제도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 경영, 경제, 뭐 자전, 정예, 언론 정보 같은 학과들을 지원한다. 붙는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외대보고 뭐 예를 10반이라고 하면 보통 7반 정도가 자연 계열이고 뭐 인문사회 계열이 뭐 2반 정도 혹은 3반 그다음에 국제반이 1반, 2반 정도 되잖아요. 보통 나눴을 때 대충 그래서 저희가 인문사회 계열 한 20%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 20% 정도라고 보면 대략 이제 350명 잡으면 뭐 한 70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점대 중반에 예시 나오려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11% 중에서 한 6, 7%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되나요? 한 5등? 4, 5등 정도 되겠죠. 4, 5등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인문사에게요. 4, 5등 정도 돼야지 여기를 쓰는 거고요. 그럼 2점대 후반이 되려면 뭐 제일 11%까지 간다고 쳐도 뭐 한 7, 8등 정도까지 들어와야 이제 여기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3점 초가 되려면 그거보다 좀 넘어가는 뭐 10등 정도. 그다음에 3점대 이제 중반 되면 그러니까 3점 중반부터는 사실은 이제 서울대를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작년 입결을 보면 뭐 3점대 중반이 뭐 불허교육과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신다면 대체로 어쨌든 인문사회 계열에서 한 10등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서울대를 쓴다. 물론 서울대 쓴다는 건 원하는 과를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하는 과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건 당연히 수시 지원이죠. 왜냐하면 정시는 내신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이건 다 수시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대 상경을 가려면 대충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혹시 한 10등 안팎 정도, 그다음에 고대 경영을 가게 되면 뭐 한 14, 5등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기본적인 선이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는 사실 국제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신이 2점대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국제 계열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좀 보게 됐었는데 2점대 내신이 잘 안 나오고요. 여기는 1등을 해도 한 3점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근데 단순 비교는 어려우니까 3점 초반이면 대충 뭐 이 정도를 써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높여 쓰죠. 어쨌든 뭐 등수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뭐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들은 뭐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요걸 이제 갖고 다른 이제 컨설팅 하시는 이제 저희 동료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기계과도 되게 인기학과인데, 예를 들어 21년도에는 이제 이 상위권 친구들이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는데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점 초중반 정도까지가 네, 2점 초중반 정도까지가 어쨌든 인서의예과나 뭐 서울대 치의예 정도를 쓰는 거고요. 근데 이건 몇 등이냐? 이것도 또 환산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7, 70% 정도가 이제 있다고 본다면 뭐 한 200명대 초반, 220, 3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2점 초중반의 내신이 나오려면은 뭐 보통 한 6%, 뭐 4%, 6% 사이니까 이제 5% 정도라고 보시면 뭐 10등 정도 되겠네요. 산술적으로는 어쨌든 그 정도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정도를 노리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서울대 이제 어쨌든 여기 그냥 서울공대 인기학과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의예, 뭐 경희대, 한의대까지가 대략 2점대니까 이게 11%잖아요. 그러면 220명이 11%면 뭐 대략 한 30도 안 되죠. 한 23, 4등 정도? 한 25등 정도까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3점대 넘어오면 뭐 서울공대 약간 중이과학과라든가 자연대 인기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방권 의대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파악한 바로는 합격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쪽에 정시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대 쭉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제 제가 알기로 연대 ISE 같은 경우는 4점 뭐 중반이나 중후반도 종종 붙는데 어쨌든 대략 한 4점 중반 정도까지를 일단 라인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시고요, 당연히 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부터는 이제 이 학종 정원이 한 20%, 30% 줄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통 그리고 다 뭐 갈 때는 여기 이런 데 서울대 인기학과 그다음에 뭐 인서울의학과나 서울 뭐 이 정도는 가려고들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한 2점대 중반 정도 내신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등 정도 되겠죠. 3, 4등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문과에서 소위 말하는 문과에서 그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4%니까 7, 8등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그냥 막연히 가면 어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본격적인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건 학생들 증원을 바탕으로 좀 진행을 해본 거고요. 일단 제2외국어를 먼저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아직도 뭐 용인외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외고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고는 아니고요. 여기는 전국 자사고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제2외국어는 이렇게 크게 좀 선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계열의 일단 그런 유럽어 계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 계열이 좀 있다. 근데 어쨌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단위수가 외고보다는 낮아요. 외고 전공보다는 당연히 낮은데 거기는 8단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 비해서는 꽤 단위수가 높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건 약간 예전에 이제 용인외고 시절에 약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계열별로 좀 차이는 있을 거고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셔야 될 건 어쨌든 언어별로 대략 20명 정도씩 듣기 때문에 1등급 1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일단 외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바로 국영수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입니다. 우선 국제 같은 경우는 뭐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안일수가 낮은 대신에 뭐 내신 받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약간 공통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좀 자세히 써줬어요. 그래서
뭐 1학년 1학기 화작에서는 토론, 광고 분석, 자소서 쓰기, 수행평가 같은 것을 하고 1학년 2학기에서는 소설 분석, 정보 조련달, 말하기, 수행들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필에서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수능을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교재는 교과서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수능하고 좀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문학 시간에는 뭐 군주론을 평가하고 역할극을 하는 수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 평가 비중이 60%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의 그 평가 비율을 굉장히 꽉 채워서 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필보다 내신 반영 비율이 참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에서는 뭐 노래의 문학적 기법, 소설 분석 등을 수행 평가로 했었고, 특히 이제 고전 시가를 강조해서 교과서 암기가 지필 시험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이거는 아마 과목 편성은 좀 앞으로 바뀔 수 있겠죠.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개인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요 과목 자체의 특성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3학년 때에는 국어 2와 독서와 문법을 했는데 수능 특강과는 좀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죠. EBS 교재가 있어서 수업은 요걸로 했는데 근데 지필 문제 자체는 수능 형식과 좀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엊그제 대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의응답 나왔었는데 정시 공부를 잘 시켜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아는 한 그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네. 이게 시험 문제를 약간 3학년 때 되면 정시적으로 내기도 하지만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외대보고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대보고가 갖고 있는 정시 30명이라는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학교 측의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아닐까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뭐 영어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그 1학년 2학기에만 원어민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고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고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원서로 수업을 하고 수업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교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교재와 무관하게 공부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어쨌든 암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문을 통으로 출제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순서 고르기, 뭐 그런 거 있죠. 지문의 순서를 뭐 A, B, C, D를 막 틀어뜨려 놓고 다시 하라는 거. 그다음에 단어 의미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거고, 특히 원서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참고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말에 학원에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중에 학생들끼리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수행은 주로 팝업 퀴즈라든가 에세이 작성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까 인문사회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1, 2학년까지는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와 실용 영어 회화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어 1, 2에서는 단편 작품 해석과 에세이 작성을 했었고, 실용 영어 회에서는 원어민 두 분이 들어오셔서 에세이와 회화 수업을 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지간한 외고에 비해서 이 외대부고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영문과에 종종 합격을 하는 게 뭐 영문과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업무 계열이든 강점을 보이는 게 이런 이제 독해와 작문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제 계열에서 이런 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엄결 진학에서는 유리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영어에서 영문 작품 해석하고 A4 2면 정도의 분량이 꽤 되죠. 아마 2면 정도만 600단어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영어 에세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3학년 때 있는 잉글리시 에세이 라이팅 수업 같은 게 올해부터 이제 폐지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이제 한양대라든가 고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여기서 영어 에세이 전형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외대부고 국제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우월감, 우수성을 보였던 게 이 수업 덕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학으로 가보죠. 요건 일단 자연계열 기준으로 제가 좀 답을 받아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수학 1, 그러니까 어쨌든 1학년 수학 1, 2 해서 이제 수학의 바이블을 교재로 진행을 하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자 수행과 지필로 나눴는데 교재의 응용 문제를 풀이하는 것, 그다음에 핵심 원리를 말하는 수행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지필 대비가 가능하다. 그죠?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2학년 때 확통 미분, 뭐 기백 미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과정을 마치는 선생님이 이제 이 인터뷰를 해준 친구의 말로는 외대부고의 아이콘과 같은 선생님이다. 네, 뭐 이제 이름은 이제 성함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매우 어렵게 2번이 나오는데 그걸 완수해야지만 웬만한 내신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필은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만, 오타가 죄송합니다.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얘기는 일단 2학년 1학기 과정이고, 그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 5개년치가 매우 방대하고 30번 문항은 이제 그 수능 킬러 문항이죠.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킬러 문항은 반드시 풀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내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넘어가면 이제 고급 수학을 배우는데 학생 말로는 뭐 거의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요. 대신에 이제 급간이 매우 좁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등, 2등 요게 굉장히 뭐 1, 2점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점수함 대신 확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학기에는 정말 그런 약간 대학에서 배우는 심화되는 고급 수학을 배우고 2학기에는 수능 수학 아무래도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에 과학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이거는 일단 자연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이제 그 물리화학 생명이 일단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일단 교재가 수능 특강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하고 집필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학기에는 보시면 수행은 난이도 높은 문제 셋을 풀게 되어 있고 뭐 나머지 과정은 문제 워낙 1학년 때 집필을 어렵게 경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나가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생물 생명 같은 경우는 논설문 작성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계인들이 이런 논설문 작성에 대한 게 좀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생명 윤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험 수행 평가 같은 게 있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생물 2에서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3학년 때 고급 생명과학을 했었는데 내용이 좀 겹치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풀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3학년 가니까 좀 오히려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우공비를 해서 진도와 수행평가 그 교재대로 나가는 게 있고 2학기 역시 이제 대체로 무난해서 지필은 이제 족보라 그러죠. 전년도 기출들 선배가 주는 거 그런 게 나와 있고 뭐 수능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돼서는 지구과학과 고급화생을 들었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 위주로 하고 수행 역시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수능 특강 풀기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급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과는 무관하고 아까 이제 수학처럼 마치 대학 커리큘럼의 느낌을 줬었고 실제로 대학에 가서 배워보니까 이걸 좀 미리 배운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과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시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R&D가 있습니다. R&D는 이제 리딩 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이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과학 과정은 자연 과정은 1학년 때만 진행을 하고요. 인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가 2학년, 3학년 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한 그룹으로 묶여서 6명이 4권의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하나의 대주제로 토론을 하는 거. 그래서 물론 최근에 외대부고에 좀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건 이제 외대부고의 학술 연구라든가 뭐 그 인문학 특강 그다음에 하나고에 있는 뭐 하나 저기 과제 연구죠. 과제 연구와 학술 논총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 집편과 더불어서 이제 외대부고의 가장 시그니처 프로그램이고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쪽 전공 적합성을 띠는지를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들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R&D고요. 그다음에 이제 CID,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프로그램인데, 이 친구가 이한 시작되니까 한 3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시사 현실을 반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반학생들과 토론하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R&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생기부 자체가 저희가 준비를 할 때 보통 플랜 A랑 플랜 B로 준비를 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내가 가고 싶은 A라는 트랙,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인기학과 쪽이 많겠죠. 그 다음에 플랜 B가 있는데, 이제 R&D 쪽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 플랜 A 쪽에 집중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플랜 B 쪽으로 뭐가 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보완하는 약간 서브 프로그램 개념으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입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 없이 약간 시사적인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사 이슈 토론, 커런트 이슈 디스커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른 ARC 활동이나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창의 연구 과제, 스터디 동아리에 이제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기부 블라인드를 한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 이름 자체를 가려도 이게 이제 사실은 외대보고구나를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RCMP는 이제 아까 보통 R&D에 해당하는 건데 R&D인데 이게 이제 국제과정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역시 이 친구 말처럼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1년 동안 연구할 주제 정하고 매주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한 다음에 학기 말에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는 거. 이제 꽤 장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 리서치 역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R&D라는 것이 뭐 약간 우리 그 인문사회나 자연과학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쪽 국제과정 친구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가장 이제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이제 그 창체 쪽에 되도록 되어 있죠. 스터디는 이제 그 뭐 이 외대보고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형태고, 특히 이제 3학년 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서 사실은 그 동아리가 3학년 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가 했다고 기재하면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스터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의 장점은 그 이제 플랜 A, B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뭐 이제 3학년 때 갑자기 플랜 C로 가야 된다거나 A를 버리고 이랬을 때 많이들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보시면 스터디 내용은 주로 ARS와 R&D의 내용을 이어받거나 동아리에서 했던 내용을 심화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최소 2개 정도의 스터디를 해보는 걸 추천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CS였네요. 진로가 컴퓨터공학 쪽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스터디 2개와 수학 관련 하나, 공학기술관 스터디 하나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학기 한 건 아니고 이제 꾸준히 했겠죠. 꾸준히 했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ARC, 뒤에 나올 텐데 ARC에서 수상을 했고 창의연구 과제까지 뽑혀갔네요. 이 창의연구 과제는 이제 그 예전에 되게 이제 말이 많았던 그 소논문 그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제 외대보고가 4년 전까지 졸업 논문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논문이 말이 많으니까 이제 창의연구 과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아리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학년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이제 공식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를 할 수 있고, 그 아래 학년부터는 아예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전공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스터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임원 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불편하신 점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그때그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기술적인 문제는 뭐 가능한 바로 처리를 하고요. 질문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 활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질문들 들어오셔서 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임원 활동을 했는데 학급 부회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학급 임원의 일을 했습니다.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부회장에서 1년간 일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회와 뭐 이제 학급 부회장의 역할이 좀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과정이었었는데, 국제과정 학생들은 활발하게 자치 활동에 참여했던 것이 입시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다. 고 이제 얘기를 또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 동아리 차장을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임원이 꼭 뭐 학생회나 학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원 활동도 할 수 있는, 저 동아리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동아리에서 뭐 국가대표 활동도 했었고, 뭐도 했었고, 다문화 과정 봉사 멘토도 했었다. 그래서 일단 이 임원 활동은 그냥 뭐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국제 과정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거기는 이제 액티비티를 워낙 중요하게 하니까 그쪽은 다를 수 있는데, 문사회 과정이나 이제 자연 과정에서는 굳이 대학에 가려고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생기부 쪽에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나 행특 쪽에서 뭔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하시려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기회가 돌아왔을 때 그걸 피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입시용으로는 약간 뭐 학급에서는 부회장, 동아리에서는 차장 정도 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가보죠. 자, 이제 동아리 하면 역시 외대부고죠. 뭐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예전에는 막 뭐 7개, 8개까지 가입한 애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재학생들부터는 어차피 기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공식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 정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 1학년이나 신입생들부터는 이제 개수는 더 줄겠죠.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기 동아리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뭐 경제 동아리가 있고요. 뭐 파일로 이런 동아리들, 토론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철학 동아리,
뭐 외교 동아리, 의학 동아리들 이런 것들이 인기 동아리가 있다.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느냐 보시면 이제 요건 자연계 쪽일 것 같은데 컴퓨터 동아리 2개였는데 MEAB와 뭐 에피소드가 있다. 에피소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런 동아리가 있었고 전자는 인공지능 신경계망을 공부하는 것이고 후자는 학교 급식 앱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QED, 화타, 1310 등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제가 동아리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영경제에 가려면 파일론에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뭐 내가 CS에 갈 거니까 뭐 여기 예를 들어 MEAB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지만 예, 입시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입상을 봤을 때 꼭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뭐 이것 때문에 전학을 갔다 그러시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교직 편집부에 또 들어가서 뭐 인공지능에 관한 기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걸 또 이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동아리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왕 들어갈 거라면 본인이 일단 약간 생각하고 있는 플랜 A 쪽, 최소한 플랜 B 쪽 동아리를 들어가 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 자,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학생들이 무조건 경쟁률이 세고 유명한 학생 동아리만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심하잖아요. 야, 의대를 가야지. 그럼 의학 동아리에 가야지. 뭐 너는 상경경을 할 거니까 상경 동아리에 가야죠.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꼭 본인 적성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20대 유용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이런 데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를 졸업생들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이제 방과 후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과 후 수업은 제가 이제 요 고교 선택 설명회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개 학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심화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대일 외고를 빼고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있겠죠.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대일이나 명덕처럼 뭐 3학년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그게 선택이 되고 이게 아니라 쭉 기숙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원을 가려면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방과 후 수업을 좀 활용하는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밑주친 부분만 보고 갈게요. 1학년 2학기 때 통합적 수능 국어란 수업을 들었는데 인상 깊진 않았다. 근데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신 분께서 이제 같은 국어 선생님이셔서 국어 내신 점수 관련한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HSK 4급반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HSK를 국제교육 친구들이 아니면 이제 거의 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중요성은 조금 감소하긴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방과 후 수업은 이제 그 일렉티브 트랙이라고 부르죠. ET라고 부르는 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수 1, 2를 했었고 2학년 때 선형 대수학을 들었다. 그래서 1학년 때 수업은 내신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실제 내신 시험에서 수업했던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 2학년 때 수업에서는 이것은 이제 오히려 어디 대학에서 듣는 수업에 좀 도움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 방과후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이제 AP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국제계열 친구들이 많이 선택해서 들은 과목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AP 요거 그 컴파레이티브 폴리틱스는 사실 학원에서 잘 개설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시니어 라이팅 워크숍은 역시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이제 SOP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국제계열 같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좀 관련성이 있다.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뭐 중학교건 초등학교건 국제학교를 다니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뭐 특목고를 가면 좋겠는데 외고가 좋냐, 뭐 자사고가 좋냐, 국제고가 좋냐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외고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고는 그 원어민 선생님 수업 정도를 빼고는 외국어라는 수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원어민적인 요소를 살리시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전사고의 국제계열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고 같은 데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국제고의 국제계열 그런 데 가는 게 좋은 거고 만약 유학을 생각하신다고 해도 사실 요새 외고에서 유학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아마 국일고는 없어졌죠. 국제계열이. 그래서 이 외대부고하고 서울국제고 정도가 이제 만약 유학 해외대까지 생각하신다면
가장 괜찮은 초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외대국어 컨설 하시는 컨설턴트 분, 그러니까 교내 컨설턴트 분, 코디네이터 분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어서 예, 그런 면에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회나 수상으로 한번 가보죠.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학 쪽 입시에 있어서 노출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완전히 버린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올 1학년 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입시에 열심히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은 역시 이 수상이나 대회도 어떤 형태로든 생기부에 기재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학교 트렌드를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 외대국어도 입시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길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방법은 이제 올 1학년들이 생기부를 기재하는 12월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다시 그때 한번 구체 업데이트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대국어가 아니라 대부분 학교가 이렇죠. 한 학기에 한번 각종 과목의 경시대회를 치르는 날이 있다. 그리고 수학은 필수적으로 치러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따로 준비하기 사실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국영수 실력이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전략적으로 수상 가능성이 높은 걸 좀 치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내신 끝나고 다들 힘들고 처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짝하면 입상 자체는 할 수 있다. 1등은 못해도. 그래서 이제 이 대회들을 치른 그런 각종 노하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교내 토론대에서 수상을 했었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팀을 짜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쪽을 공략을 하는 거죠. 가장 추천했던 대회로는 ARC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13기부터는 수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 남지 않았지만 생기부의 창체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뭐 시상을 하지 않더라도 생기부 다른 데 이제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RC부터 ARC는 주로 저 자연계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자연계 친구들이 하는 이제 연구과정 활동인데 그래서 창의 연구 과제까지 훑어보면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약간 이제 서울대가 쓰는 표현으로 이제 지성사,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ARC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과학 과제가 이과다올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적인 리서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용이 반영돼서 본인의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진로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대회 자체가 이제 수상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수상을 못해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업데이트하면서 이 내용이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대회 말고 학생 주최 대회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수상 기록에 남기보다 활동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좋은 경력 사항이 된다. 이 친구는 이제 코기토, 이거 영어 토론 동아리였죠. 여기서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토론 대회를 했었는데 이런 액티비티 자체가 남고 요거만이 아니라 학생 주최 모의 유엔, 뭐 자사고 연합 포럼 등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쓸 일은 없겠죠. 한 고1부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회라는 것이 수상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어쨌든 뭔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다면 그거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입시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학교에서는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경진 콘테스트도 있었다고 하네요.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내신 준비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 수준을 어필할 수 있게 좋은 경시대회다. 그래서 경시대회 준비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여기는 어떤 거죠? 어쨌든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수상 가능성이 높은 대회를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면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그만큼 생기부 쪽에.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외대부고가 수시에서도 꾸준히 30명 이상 실적을 낼 수 있는 요소겠죠. 자,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일단 봉사활동은 입시랑은 직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바뀐 생활기록부 체제에서는 교회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교내에서 혹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봉사활동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치한 계열, 그다음에 사범 계열,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계열 이쪽을 쓰지 않는다면 봉사 시간은 크게 입시용으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친구 말은 맞는 거죠. 봉사활동은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계열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뭐 양적으로 뭐 200시간, 300시간 되기보다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꾸준히 했던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처럼 외대보고 학생들은 대부분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을 한다. 자, 왜 그런지 이 뒤에 이유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요. 하나 뒤에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푸들, 뭐, MNN과 같이 봉사동아리 활용하는 건 최선인데, 외대보고가 기숙사 학교인 점을 기억해야 된다. 외부의 장기적인 봉사활동이 불가능하고, 학교 친구들의 봉사활동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내년부터 바로 느끼실 텐데, 그 학기 중에, 학기가 보통 뭐 한 16주, 한 18주 정도 되잖아요. 18주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중에서 6주가 내신 기간이라고 쳐요, 저희가. 중간고사 내신 기간 6주, 이거 빼고 6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60%가 내신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봉사활동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봉사를 요구하는 그 기관에서는 꾸준한 학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데, 이런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지난 10년 가까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내신 뭐 기간 피하고, 뭐 방학 때라든가 내신 기간 아닐 때 봉사 거리를 몰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조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친구들 나갈 때 같이 가서 하고, 올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특히 이제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기숙학교 아닌 친구들은 평일에 봉사활동 가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말 시간에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아가 보면 이제 여기 교육 분야가 제일 많아서 동인 지역 아동들한테 영어 교육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매우 의미 있었고 주말 봉사를 했고 여름방학 날에 1박 2일 영어 캠프도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봉사활동이 입시 때문에 억지로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과정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는 꽤 의미를 또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입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정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 봉사 시간을 늘리시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봉사활동 받고요. 이제 에필로그 가겠습니다. 이제 외대부가 오른 학생들한테 해줄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었는데, 자, 목표한 대학은 저기인데 내 성적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스스로와 목표에 대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걸 느낄 때 참 많이 울게 됩니다. 그죠? 서운하고 슬프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느끼는,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한 친구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이제 A 그레이드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걸 적어준 친구는 그 고3 때는 내신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4점대 한 중반, 후반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나는 성균관 대학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정시로 서울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본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건 이 친구는 인문사회 계열 친구긴 했었는데, 수학이 조금 약하거나 수학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제는 뭐 더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학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새겨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외대보고를 선택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눈앞에 닥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당장의 성적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외대보고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확실한 방향성이 세워졌다. 이런 친구들은 꽤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정말 3년 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는지 모르겠지만 외대보고를 가야겠다는 게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겠다 얘기를 하고요. 수학 얘기는 이렇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친구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숙사 학교인 만큼 평일날 학원을 갈 수 없고 자신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학원에 의존적이었던 제가 저 스스로의 실력에 믿음과 자신감을 생기게 도와줬던 게 바로 기숙사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학업적인 면 외에도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부모님이 같이 계시지 않다는 걸 처음에 낯설고 서러웠지만 스스로 해결을 해나갔다. 이거는 지금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인데요. 제가 그 뭐 고등학교 놓고 고민하는 상담을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계속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학생인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는 뭐 우리 어디 보내놓고 못 살아, 이건 좀 다른 얘기고, 학생 입장에서 계속 뭔가 케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원을 계속 돌려야 되고, 속된 말로 그런 친구라면 사실은
그런 이제 기숙사 학교는 조금 맞지 않겠죠. 특히 이제 뭐 맞지 않고, 근데 반면에 혼자서 이제 던져놔도 잘하고, 뭐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하고, 부모님 손길 별로 필요 없고, 독립성도 강하고, 이런 친구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양극단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저쪽 그 정말 완전히 보내놓고 잊어버리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시는 게 민사고나 하나고잖아요. 그죠? 거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그 저기 경기도에 있는 뭐 한민고는 뭐 거의 한 2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던데 마치 군대처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외대부고 저기 아니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목고긴 하지만 매일 등하교를 하니까 어쨌든 얼굴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단에 이게 있는데 외대부고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주말에 어쨌든 나와서 뭐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양극단 중에서 약간 타협을 하실 때 외대복을 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혼자 놔뒀을 때 예전에는 이제 뭐 P2P로 다운받아봤죠. 요새는 이제 뭐 OTT 틀면 그냥 뭐 하루 종일 시간 가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혼자 보고 시간 죽이고 이런 거에 능한 친구들은 사실은 기숙사 학교가 맞지 않겠죠. 이건 정말 완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실적 보시지만 하나고나 민사고는 사실 정시가 거의 없잖아요. 네, 정시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정말 거기는 재수로 간 친구들이 그나마 있어도 이유는 뭐다? 거기는 이제 사교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신다면 이제 외대보건 그에 비해서 어째 사교육이 좀 가능한 거고 그런 학생의 어떤 캐릭터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그다음에 네, 외대부고는 복지가 좋고 교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할 수 있어 너무 고립되지도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해서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국제계열 학생이었는데 국내 계열에는 이제 그 국제 계열에서 국내대로 올 경우에는 분명히 제한이 좀 있죠. 그 점들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서 전달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채팅창 통해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몇 가지 광고를 드릴 건데요. 제가 고교 입시도 진학을 하고 있고 매년 100명 이상 친구들과 같이 뭐 면접, 자소서 주로 고교는 이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로 일단 자소서 초안을 써보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목표 학교를 좀 설정하고 이 학교 자소서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요 정도 요걸 이제 바로 낼 수는 없겠죠. 그 정도를 써보는 프로그램이 10월 11일에 있습니다. 10월 11일에 있고요. 요 날이 월요일인데 어떻게 오라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대체 공휴일입니다.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가 동일한 커리큘럼이니까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두각학원에서 진행합니다. 두각학원에 진행하고 있고 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제 초안 작성 방법론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여기 인터뷰해줬던 것 같은 약간 이제 스카이에 재학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 외대부고 학생은 아닙니다. 이 수업이 외대부고 학생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출신 고교는 섞여 있는데 어쨌든 스카이 재학생들이 1대1 멘토링을 해줄 거고요. 온라인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 2주 이내에 초안을 보내면 이메일로 피드백해서 약간 초안 설계 목적을 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스텝 1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초안 완성반, 그다음에 뭐 면접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약간 오픈반 형태 아니라 1대1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90분 기준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뭐 학교 상담은 1회, 자소서는 2번, 면접은 2번 이렇게 완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주세요. 요거는 아마 이제 제가 PPT 앞에 나갔을 텐데 잠깐 적겠습니다. 네.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저랑 일단 일정 잡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대2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연관 멘토링. 요거는 입학한 후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내가 서울대 외대복을 졸업하고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제가 그 트랙을 한 3년 전에 밟아간 선배를 딱 매칭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1학년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학교가 낯서니까 그래서 그건 입학 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번호가 잠시만요. DM으로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밴드 제일 왼쪽에 있는 밴드인데요. 여기 요 밴드 URL 보이시죠? 여기 오시면 이제 지나간 뭐 설명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뭐 지금 중3이라고 가정하면 3년 정도 입시를 어쨌든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뭐 다른 설명의 자료나 제 프로그램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밴드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요 밴드 이름이 에듀큐레이션입니다. 에듀큐레이션으로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네,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마 이 설명의 영상은 아마 두각 쪽에서 제공을 하긴 할 텐데 그때는 질의응답은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 뭐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못 눌러서. 네, 화면이 공유가 됐죠. 네,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이제 밴드 가입 신청하시는 소리 같네요. 아까 질문부터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 자소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이제 생기부가 노출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기부 노출되는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이면 당연히 질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거 아까 슬라이드 제가 내신 때 쭉 말씀드렸던 거 수시 기준이었죠. 네, 수시가 내신이 의미가 있고요. 정시는 뭐 내신이 의미가 없죠. 어디 갔죠? 네, 이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블라인드, 생기 블라인드에서 네, 외태국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생기 블라인드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실시돼서 올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결과 나온 거 보셨잖아요. 작년하고 뭔가 특정 학교 뭐 특목 자사고가 별로 손해 본 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손해를 좀 본 데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광역 자사고 정도가 약간 손해 본 건데 사실 근데 대부분의 광역 자사고는 입시에서 이렇게 강점을 못 보여왔기 때문에 그거 갖고 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울대다. 서울대에 지원자를 꾸준히 보내왔고 상당수 합격자를 내온 고등학교는 서울대에서 이생기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지원자도 별로 없었고 합격자도 별로 없었던 고등학교는 못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근데 외대보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년 일단 합격자 자체가 수시에서만 30명이 넘잖아요. 지원자는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지원을 하고 100명 이상 하고 그럼 당연히 생기부는 알아보죠. 예, 이거는 저희들도 알아봐요. 예, 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럼 대학에서 못 알아볼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내신에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 편차를 보면 보통 이제 잘하는 학교들 A 그레이드를 하는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보통 한 자릿수예요. 7, 8, 뭐 9, 뭐 적은 거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학교들이나 서울대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합격생이 적은 학교들을 보면 거의 뭐 20몇, 30몇까지 가요. 대체로 일반고들은.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일단 이 학교 수준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외대보고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어느 그레이드 학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입사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서류를 보는 기능 중에 그게 있대요. 같은 학교 아이들을 모아보는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애걸 딱 봤는데 이게 비교 기준이 없으면 되게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절대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같은 학교에 이렇게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럼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는구나. 근데 이걸 딱 모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명밖에 안 나온 학교가 있고 100명이 나온 학교가 있으면 이건 사실 뻔하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지원자 중에서. 그래서 여전히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불란제 때문에 특정 학교를 피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고
중2 고위 컨설팅은 아마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상담이겠죠. 어느 고등학교는 어떻고 학생 특성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보통 1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도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아까 그 번호로. 들어가서 국제반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학교 측 공식적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제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 선택을 하니까 일단 뭐 그때 선택할 때 많이 안 하고 옮긴다. 제가 아는 학생이 그 친구가 올해 졸업했거든요. 근데 옮긴 적은 있어요. 원래는 자연계로 갔다가 2학년 때 국제반으로 옮긴 적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 학년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옮기는 건 있었습니다. 네, 올해 졸업생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2외국어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외고만큼은 아니에요. 외고처럼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델프, HS 이걸 준비하지 하고 가실 필요 없는데 그걸 좀 미리 하고 가실 필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이제 국제 기여로 생각하신다면 더 준비를 하고 가셔야겠죠. 네, 자연계 쪽을 지망하시는데 수학이나 과학 탐구가 심화 탐구가 필요한가? 보통은 있습니다. 어쨌든 외대보고 지원자들 자소서를 보면 보통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수학에서 뭐 피보나치 수열 뭐 요 정도 내용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과학 심화 탐구는 이게 뭐 워낙 선창한 면이긴 한데 저는 제가 이제 봤던 걸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돼지 피부 갖고 실험했던 내용.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긴 있었는데 저는 영재원 실험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실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합격한 친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현역 의대 합격생 수, 그러니까 현역의 의대가 이게 뭐 어쨌든 수시정시 합쳐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떠도는 얘기로만 나오는 거고 사실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고요. 아, 이건 합격 그 횟수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수시 같은 경우는 정시도 그렇지 뭐 두세 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합격 그 횟수로만 보면 한 거의 7, 80회 정도? 근데 실제 인원은 이제 그걸 보다 저희가 한 3분의 정도, 한 절반 정도로 잡으니까 한 30명에 40명 선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현재 상으로는 이게 진행 중이죠. 일단 일반고 전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건 좀 두고 봐야겠죠.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가 있고 뭐 정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만일에 저는 일반고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이제 외대부가 어떤 형태로 바꿔갈지 모르겠지만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일단 이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대학 측의 평가는 보통 한 시차가 좀 발생하거든요. 2년 내지 3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일반고로 바뀌어서 갑자기 애들이 되게 뭐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고한 1, 2년 동안은 기존의 외대부고의 그런 약간 스테이터스를 지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중1이라고 하시면. 입학하기 위한 요건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이제 내신 아까 저기서는 저거잖아요. 일단 그 추첨 후에 면접을 보는 거, 네, 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면접에서 보통 변별력을 가리는 경우가 많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들어간 계열을 바꾸는 게 올해 졸업생까지 제가 바꾸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학년이나 지금 3학년, 지금 재학생이나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학교 측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입학 설명회 때 확인하시는 게 더, 왜냐면 제가 권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의대 합격생 수 말씀드린 거, 이건 추정치로 말씀드렸었고, 이 질문은 너무 막연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어느 수준에 일단 제가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모두 A였는데요는 의미는 없습니다. 예, 여기는 당연히 다 A였던, 그러니까 B가 없었던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수학은 일단 상당한 수준에 일단 올라가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입학이 확정되거나 약간 입학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제 여기는 아마 그 합격 발표가 12월 1월 초쯤 1월 초에 나죠 보통. 그럼 이제 그 반들이 형성되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내신 반을 위해서 약간 전초 전격으로 방학반이 형성되는 건데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프레시먼 테스트가 배치에서 좀 차이 난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입학하려면 국영수 과학이 어느 수준이 이건 너무 막연한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네 우리 학생이 뭐 중등 3 때까지 올 A였는데요는 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의대만을 생각한다면 외대보고가 불리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논쟁적이고 선생님들 말씀하신 건 다른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서울 의대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네, 꼭 유리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리고 내신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는 꼭 내가 인서울 의대 가야 한다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 일반고에 가서 예, 교과 전형을 노려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네, 이건 이제 어쨌든 어떤 의대에 따라 의대 중에서도 어느 쪽 레벨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드렸죠. 전사고는 지정 취소가 아마 그러니까 지정 취소인 동시에 그 전환이 되겠죠. 지금 예정으로 이제 그대로 간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헌재에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정치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그 후광은 한 1, 2년 정도 갈 수 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인식하는 것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동에 챙기셔야 될 거 일단은 선행이겠죠. 선행이고 그다음에 일단 인문이실지 자연이실지 뭐 요새 거의 자연이신 것 같은데 외대보고 가는 경우는 그 일단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 일반고가 같은 수준인 곳도 있죠. 과목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있나요? 뭐 단대부고 예를 들면 보통 의대 많이 간다고 하는 여기도 이제 과목 1학년 때는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단대부고도 전과목이 그렇진 않아요. 전과목이 그렇진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게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강남 일반고하고 분명히 좀 다른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브라인드 슬라이드 앞에 슬라이드 4개가 어떤 거죠? 잠시만요. 이건가요? 네, 이거 이렇게였고 이거는 이제 뭐 제 거 아니고 예, 외대보고 거 따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데 입시 실적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요건 이제 제가 약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2국어 선택은 들어가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특별히 뭐가 있고 입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는 좀 질문 범위를 좁혀주셔야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물어보신 게 그거 같은데요. 이게 그 과학 심화탐구는 외대부고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물 키우면서 뭐 실험군 대족을 한 거 정도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무슨 뭐 그 뭐죠? 그 엔티바이오틱 항생제나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많이 나옵니다. 아, 네, 학종이 이미 줄었죠. 올해 이미 많이 줄었고요. 일단 이걸 제가 좀 읽으면 학종이 많이 줄어들면서 입시가 교과 아니면 정시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정리된다.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뭐 상위 10개, 상위 14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은 가장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시는 서울대 빼곤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계속 옮겨가니까 수능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수시대 정시의 구조가 6대 4로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전체 구조이고 상위 대학으로 가시면 교과가 대략 한 뭐 10% 정도 혹은 뭐 많이 봐야 15%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입시로 보셔도 뭐 논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보시면 한 40% 정도는 학종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서 보시든 학생부 종합전을 뽑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네, 제일 많고 거의 뭐
2배 이상, 정시보다 1.5배 이상보다 뽑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내신은 중요하죠. 내신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요즘 내신 전공을 왔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어쨌든 다 스카이 이상 간다고 스카이나 의대를 보내겠다고 가시는 거잖아요. 서성 간다고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신이 3점대 정도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몇 퍼센트다? 어쨌든 22% 정도잖아요. 3점대를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22%끼리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신 외의 경쟁을 시작할 거고 22%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20, 나머지 80%는 그 20%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신이 중요해지긴 하죠. 그런 차원에서 내신이 중요해지는 것이지 교과 전형 자체가 늘어나고 뭐 외대보건 교과로 못 가고 근데 사실은 외대보고에서도 1점대 친구들 나오거든요. 1점대는 2점 초반 친구들은 교과도 사실은 써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연대 같은 경우 특히 Z 점수가 있기 때문에 2점대에서 교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편제가 매년 바뀐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대보고는 계열별로 거의 시간표가 약간 짜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제 그 1, 2학년 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교육과정도 바뀌고 진로 선택 과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짜여 있다기보다는 하나고나 민사고가 좀 너무 자유로워요. 네, 거기가 굉장히 리버럴한 거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짜여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과탐을 모두 2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일단 1까지 가는 것 같고 영재원이나 KMO가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뭐 기재가 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의 뭐 약간 역량 개발 쪽에서는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입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는 뭐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그 인문사회나 국제계열 친구들은 약간 꼭 그렇지는 않네요. 약간 유럽어 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유럽어나 중국어들을 많이 하고 자연계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뭐 일본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 나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소서 열애 특강의 이제 2학년 친구도 뭐 와도 괜찮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3 특강, 고3 자소서 수업도 고2들이 오면 꽤 괜찮거든요. 근데 중3 수업, 중3, 중2 갭은 좀 커서 고3, 고2랑 달라서 네, 이거는 뭐 오시겠다면 뭐 저는 막진 않는데 이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대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오히려 약간 나는 너무 한 게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 있어 약간 본인이 뭐 원하고 의욕이 되게 있는 친구는 보내주세요. 중국어나 일본어를 요새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하고 오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국제중 친구들은 좀 하고 오긴 하는데 거기 제약은 뭐 이걸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어느 게 유리하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원래 프랑스어를 했다가 중국어, 일본어 공부했는데 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프랑스어가 더 어렵던데요. 그건 좀 있었어요. 인원이요. 이거는 정해져 있죠. 지역 인원은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강남 여고 설명회요. 여고 설명회를 저희가 아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학교들을 먼저 하고 아마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네,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뭐 숙명, 진선, 경기 여고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시 수학 심층 면접은 없습니다. 이거 문제 내는 면접은 4년 전에 없어졌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본인 서류 관련, 자소서 생기부에 노출된 부분 관련된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생겨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야겠다. 근데 이제 의대를 가는 데가 있는데 의대를 가는 데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의대에 갈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게 한데 유리하죠. 근데 그럼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 드린 거예요. 인기학과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인기학과는 그 좋은 의대, 뭐 B5를 꼭 가고 싶다면 오히려 일반고 가서 1등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일반고 1등도 보장된 건 없지만요. 심층면접 수학 스터디 아니고요. 예, 저기 상산이나 저 민사랑 다릅니다. 네, 자소서 압박 면접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2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해야 하냐는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질문 주시고요. 이건 제가 통계는 없어요. 네, 외대부고의 대치동 중학교 출신, 거의 뭐 이제 대청이나 뭐 도공이나 역삼이나 다 가긴 하는데 역삼은 이제 외고를 좀 많이 했었고 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설명에 도움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치동에서 간 친구들이 꼭 상위권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학년 끝날 때쯤 저랑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이 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로 옮겨야 되는가, 내신이 5점대가 나왔다. 네, 그런 경우들도 꽤 있고, 어쨌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대치동 학원에 만나는 친구들은 이쪽 대치권이거나 어디 강남 상구권이거나 뭐 분당이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통 보는데, 네, 그 친구들이 반드시 우위를 점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생지 2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지망하는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좀 달라지죠. 2를 하시고 아니고 여부는. 네. 그 이게 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화려한 친구들이 뽑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중3까지는 그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사교육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약간 잘 다듬어져 있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친구들이 있고 이미 좀 약간 그런 가공된 느낌이 있는 그다음에 약간 원석 같은 이제 잠재력이 더 지금은 약간 좀 뭐 조금 좀 그 어수룩해 보이고 그렇게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잠재력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대 보고는 이런 친구들을 잘 뽑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반짝반짝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2학년이시면 그런 거를 본인이 가고 싶어 한다면 좀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중3들을 놓고 보면 여학생, 남학생 차이가 좀 크거든요. 특히 이제 면접 같은 거 시켜보면 여학생들이 대부분 훨씬 잘해요. 근데 남학생들도 조금 이제 뭐 그렇게 그 뭐 발표력이 좋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잘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신학원은 내신학원은 일단 거의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내신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그 강의 때문에 다니기도 하지만 그 자료들을 되게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내신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안 들어도 뭐 이제 그 자료를 받으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잠깐만요. 뭐, 중위 대상 설명회, 네, 제가 어쨌든 입시 끝나면 한번 다시 겨울방학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진짜 선영대수는 아마 방과후 수업을 갖고 말씀하신 걸 들으신 것 같고, 음, 시험 경향 자체는 아마 저보다는 이제 저는 한 달이 건너서 전하는 입장이니까 내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시험 경향 자체는. 근데 이건 이제 근데 그거냐면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일단 저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상산이요. 이게 제가 지금 국악학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국악학원이 일단 내신반을 운영하는 학교들 위주로 일단 선정을 했어요. 뭐 모든 학교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상사는 제가 아마 지금 일단 국악 쪽에는 내신반은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산을 하는 제가 다른 학원하고 또 조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시간이
여쭤보고, 네, 여쭤보고, 뭐 학원 이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각이랑 하는 거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밴드에 들어와 계시면 혹시 하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대보고 내시는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아마 두각에서 10월, 11월에 할 겁니다. 네, 내신 다니는 애들은 뭐 꼭 대치 쪽이 아니어도 어쨌든 주말에 학원을 열심히 다닙니다. 6개까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거고요. 수학 탐구가서 자소서예요. 네, 수학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밴드 주소요. 밴드 주소 잠시만요. 제가 다른 밴드도 하는데 일단 에듀큐레이션 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다른 것들은 약간 좀 사적인 모임이라서. 여기 좀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에듀큐레이션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대보고든 어디든 특목자를 생각하고 계시면 일단 11일 특강을 좀 보내주시면 좀 전반적으로 학생들 서류 경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아마 다른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